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Slot Self-Attentive Dialog State Track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DST 스타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졌고요.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Dialog State Tracking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OD에서, 즉 Task Oriented Dialog System에서 이 DST라는 모듈은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의 하나로서 기존 DST 모델은 사실 모델링 시 각 슬롯과 밸류를 독립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 슬롯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슬롯 코릴레이션을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슬롯 셀프 어텐션을 제안을 했고요. 멀티워즈 2.0과 2.1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고자 하는 태스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ST 모델은 시스템과 유저가 다음과 같이 대화를 구성을 했을 때 유저의 대화에서부터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저의 대답 중에서 도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메인에 해당하는 슬롯이 무엇인지 그 슬롯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이얼로그 내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턴의 시스템과 유저의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찰리 첸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면 state라는 파트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번 등장할 때 살펴보아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레스토랑 네임이라는 파트에서도 이 찰리 첸이라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턴의 대화에서 택시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도 해당 똑같은 단어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우리가 레스토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지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택시가 그 장소로 도착을 하는 것은 대화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슬롯을 예측을 하고 밸류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적인 슬롯 메타들이 동일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둘 사이에는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기존의 여러 연구들도 슬롯과 슬롯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하고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구성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SST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스키마 그래프라는 스키마 가이디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슬롯과 슬롯 사이에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해당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스키마 그래프를 만든 다음 이 스키마 그래프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키마 그래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토큰 레벨에서 스키마 그래프를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DST의 레이블 값들의 관계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도메인 자체에 스페시픽한 슬롯 레벨의 스키마 그래프를 좀 연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메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택시 데스티네이션과 저희가 얘기하는 호텔 네임이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야기처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것은 굉장히 슬롯과 슬롯 사이의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인 이제 사스라는 논문에서는 역시 슬롯과 슬롯 사이의 관계성이 이미 있을 테니 인코더에서 나오는 이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컨텍스트로부터 나오는 값과 슬롯 자체의 슬롯 어텐션을 구해서 유사한 슬롯의 정보들을 좀 쉐어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모델링을 고려할 때 나오는 슬롯 어텐션이라는 그 단어는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해당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CSFN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앞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논문과 좀 유사하게 스키마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키마 그래프를 지정한 다음에 이를 모델 네트워크에서 같이 퓨전할 수 있도록 스키마 퓨전 네트워크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논문을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좋은 성능을 드러냈던 DST 모델에다가 이 스키마 그래프의 정보를 같이 퓨즈하는 식으로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앞선 모델들도 이미 이런 고민들을 해왔었고, 그를 기반으로 이 DST 스타의 모티베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모델은 사실 슬럿과 슬럿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이제 독립적으로 빌리프 스테이트를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키마 그래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즉 기존의 오리지널 DST 모델을 의미를 하고요. 앞서서 설명을 했던 세 가지 모델을 이제 슬럿 코릴레이션을 고려하는 모델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모델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슬럿과 슬럿 사이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이 작업 자체가 추가적인 정보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동화되어서 그래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보를 만들어서 인풋으로 넣게 되는 것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슬럿 간의 관계성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어 나우리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이 세 가지 모델은 슬럿을 활용하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슬롯 네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이용을 해서 이 시멘틱 자체를 활용한 다음에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롯 네임을 프리즈된 버트를 통해서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이를 하나의 피처로서 사용을 해서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슬럿의 밸류에 대한 코어 어커런스는 무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내용들은 사실 슬럿의 이름 혹은 도메인과 슬럿의 페어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슬럿의 밸류에 대한 할당된 밸류에 대한 코어 어커런스를 고려하진 않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럿 코릴레이션을 completely 그리고 precisedly하게 캡처하기 위해서는 슬럿의 이름을 단순히 텍스트로서 인풋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대화 시스템에서 conversation of T-turns라는 얘기는 유저와 시스템의 대화가 지속이 될 때 어떻게 턴 하나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대답 하나, 유저의 어터런스 하나,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페어로서 묻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될 때 이거를 턴이라고 표현을 해서 X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defined slot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에서 이미 슬롯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롯의 개수는 J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S와 V에 대해서 할당된 밸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이 S라는 값에 할당된 그 텍스트 내에서 밸류 값들에 대한 레이블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S와 V에 대해서 미리 predefined 되어 있는 것을 ontology라는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커는 X와 O를 통해서 B를 예측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을 풀이하는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해당 설명 같은 경우는 이 온톨로지 기반의 DST 모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predefined 슬롯도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텍스트에서 어떤 파트가 밸류인가 이런 것도 다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DST에서 레이블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드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저자들이 논문의 방법론을 제안하기 전에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슬럿과 슬럿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슬럿 사이의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이 직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관계성이 있다라는 지표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이라는 NMI 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레스토랑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다른 슬롯 밸류와 굉장히 높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택시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도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슬롯과 슬롯의 관계성이 이미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예측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스타라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오버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보셨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인코더를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파트에서 Fixed Vert와 Fine-tuned Vert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서 보실 수 있는 슬롯 인코더와 밸류 인코더, 그리고 Fine-tuned Vert에서 나오는 컨텍스트 인코더 이 세 가지를 목적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 모델은 세 가지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종류는 두 가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는 슬롯 토큰 어텐션이라는 모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파트는 주황색 박스로 표현된 부분이고, 실제 앞선 모델들이 학습을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슬롯 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과 컨텍스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텐션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서는 쿼리 키 밸류가 동일한 값이 아니라, 쿼리에는 슬롯 레프레젠테이션을 넣고 키와 밸류에는 다이얼로그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넣어서 이 쿼리와 키와 밸류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어텐션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파트인 슬롯 셀프 어텐션 같은 케이스는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풀이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앞선 슬롯 토큰 어텐션을 통해서 나왔던 슬롯에 대한 스페시픽 벡터를 쿼리와 키와 밸류에서 사용을 해서 이 값 사이에 이제 관계성을 잘 모델링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파트에서는 슬롯 밸류 매칭이라는 파트가 진행이 되고, 이 파트는 파란색 박스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이 밸류와 슬롯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 값 사이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밸류 값도 사실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버트에서 나오는 텍스트 인풋이 있을 때 이 텍스트 인풋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CLS로 표현되는 마지막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앞선 모듈에서 구했던 슬롯 셀프 어텐션의 값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는 이 값과 기존 h라는 값의 슬롯 밸류 매칭을 통해서 가장 거리가 짧은 밸류, 즉 가장 유사한 밸류를 해당하는 슬롯의 정답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마지막 모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멀티워즈 2.0과 2.1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되었고요. 멀티워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화 도메인에서 진행되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슬롯이 프리디파인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티워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슬롯의 값이 각 도메인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상태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리절트를 설명을 드리면 조인트 콜 어큐러시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구한 값이 될 텐데요. 실제 이 값에서 보시면 제안하는 스타라는 모델이 기존 모델들보다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기존의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트리피 모델은 실제로 이 스타의 저자들이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블 맵이라는 것을 트리피라는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블 맵은 사실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값들,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정답 값을 정제해주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트리피의 코드를 보면 조금 매뉴얼하게 레이블 맵이 직접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모델의 정답이 1이라는 값으로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케이스로 아웃풋이 나온 경우에 이 정답 값을 1으로 매칭하겠다라는 좀 매뉴얼한 어노테이션이 포함된 딕셔너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매뉴얼한 어노테이션이 없는 1이라고 판단된 값을 실제 정답 값이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오답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인 트리피 마이너스라는 파트가 제가 얘기한 잘못 어노테이션 된 파트가 변경되지 않고 레이블 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이 레이블 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인트 콜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사실상 이 모델의 성능을 잘 살펴봤을 때 이 트리피라는 모델이 제너레이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레이블 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블 맵이 있건 없건 이미 좀 잘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 두 개의 코드를 보면 스타 같은 경우는 레이블 맵을 사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에서 좀 매뉴얼하게 데이터를 손봐서 전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값이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트리피라는 모델이 이제 연구자들이 봤을 때 조금은 이제 많이 레이블 맵을 수정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에 비해서 스타는 전처리 후처리 과정에서 레이블 맵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타 같은 경우는 도메인에 대한 리절트를 트리피와 좀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를 비교했을 때 최근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이 트리피라는 모델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 리절트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하나의 대화가 여러 개의 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특정 시점의 스테이트를 찾기 위해서 얼만큼의 값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즉 맥스랭스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맥스랭스와 학습 시간을 고려하면 모든 전체 턴을, 즉 다이얼로그 그 턴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넣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 것은 아니고 이 옵티멀한 랭스가 좀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DST 스타라는 모델은 슬럿 간의 관계, 슬럿 밸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DST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모델입니다. 슬럿 밸류의 관계성이나 피처를 사용하는 논문들은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어노테이션이 필요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은 스키마 그래프를 구축하거나 슬럿 간의 관계에 대한 프라이어 놀리지가 정의되어야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슬럿 간 슬럿 밸류 간 관계를 자동으로 고려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앞선 3가지 벤치마크 모델들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이었고요. 멀티워즈에서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 소타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시기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떡떡떡에 제출한 당시에는 소타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슷한 시기에서 소타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제안하는 코드를 돌려봤을 때 2.0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탄탄했던 논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